안녕하세요. 100세 청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진 느낌? 밤에 누우면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은 것처럼 뻣뻣한 느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이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서 피가 안 도나 보다. 그래서 손을 털어보고 다리를 주물러 보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식품도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혈액순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손발 저림의 80% 이상이 혈액순환이 아니라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만 탓하면서 몇 년씩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시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말씀해야 제대로 검사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싹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괜히 혈액순환만 탓하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정확한 원인 찾아가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손발 저림은 병 이름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저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못 찾으면 아무리 혈액순환에 좋다는 걸 해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액순환 말고 손발 저림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인,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원인입니다. 바로 신경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말초신경장애라고 합니다. 혈관이 아니라 신경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신다면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찌릿찌릿하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화끈거린다. 감각이 둔하다. 남의 살 같은 느낌이다. 이건 피가 안 도는 느낌이라기보다 신경이 자극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손목 터널증 혹은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입니다. 목이나 허리에서 눌린 신경이 팔이나 다리 끝까지 영향을 주면서 손발 저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밤에 더 심해지거나 특정 자세에서 저림이 심해진다면 신경 문제를 꼭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15%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증상을 보이고 약 50%는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 손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피보다 먼저 손상되는 게 바로 신경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은 괜찮은데도 손발 끝이 저리고 화끈거리고 이상한 느낌을 자주 호소하세요. 문제는 당뇨 초기에는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당뇨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경계선 이상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양쪽 발이 동시에 저리거나 발바닥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저림은 혈액순환보다 당뇨성 신경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특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양쪽이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발끝이나 손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양말 신은 듯 장갑 낀 듯한 느낌입니다. 통증이 밤에 더 악화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당뇨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해요. 세 번째 원인, 비타민 결핍.
특히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MSD 의학 매뉴얼에 따르면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고 보호하는 수초라는 막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부족해지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서 손발 저림, 감각 둔화, 심하면 균형 감각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절제 수술을 하신 분,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신 분, 육류 섭취가 적은 분, 채식주의자분들, 고령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5년 이상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비타민 B12 흡수가 방해된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을 장기 복용한 사람의 30%에서 혈청 비타민 B12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를 꼭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한데 의외로 이 검사를 안 해서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번째 원인,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은 몸 전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과 근육 기능 저하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손발 저림과 함께 추위를 많이 탐, 이유 없이 피곤함, 체중 증가, 피부가 건조해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짐. 이 역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하니 꼭 검사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원인, 목과 어깨 근육 긴장입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TV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때문에 목과 어깨가 항상 굳어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근육이 굳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고 팔이나 손으로 저림이 전달됩니다. 이 경우는 혈액순환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자세 교정, 스트레칭, 목과 어깨 관리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다면 진짜 혈액순환 문제로 생기는 손발 저림은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심해진다.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보랏빛으로 변한다. 맥박이 약하다. 다리가 차갑고 통증이 동반된다.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자주 쉬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없다면 무조건 혈액순환 탓만 하시면 원인을 영영 놓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저림의 느낌이 어떤지 잘 관찰해 보세요. 찌릿찌릿한지, 둔한지, 화끈거리는지, 전기 오는 것 같은지, 남의 살 같은지. 둘째, 한쪽만 그런지, 양쪽이 동시에 그런지 확인하세요. 한쪽만 저리면 디스크나 신경압박, 양쪽이 대칭적으로 저리면 당뇨나 영양결핍을 의심해야 해요. 셋째, 자세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체크하세요. 특정 자세에서 심하면 신경압박, 밤에 더 심하면 당뇨성 신경병증이나 손목 터널증 혹은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다른 증상이 함께 있는지 살펴보세요. 체중 변화, 피로감, 추위탐, 피부 건조, 이런 증상들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발이 저린데 혈액순환 말고 신경이나 다른 원인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딱 이 한마디면
검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경전도 검사, 혈액 검사, 비타민 수치 측정, 당화혈색소 검사, 갑상선 검사 등을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아요 라고만 하시면 혈액순환제만 처방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만 저리면서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럽다. 두통과 함께 저림이 시작됐다. 이건 뇌졸중 가능성이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손발 저림과 함께 근력 저하가 생기고 이것이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에 빠르게 진행된다면 길락-발의 증후군 같은 급성 말초신경병증이나 급성 척수염일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은 물론이고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혈당 조절을 잘하면 신경병증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어요. 둘째,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현미, 견과류, 감자, 단호박, 미역, 그리고 육류, 달걀,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에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미국 신경정신과학회는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이 있는 경우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 충분히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셋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목 디스크나 어깨의 긴장으로 인한 저림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를 하세요. 술과 담배는 신경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고 혈액순환도 방해합니다. 다섯째,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당 조절에도 좋고 신경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손발 저림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혈액순환 안 돼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손발 저림의 80% 이상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신경 문제입니다. 둘째, 주요 원인은 말초신경 압박, 당뇨성 신경병증, 비타민 B12 결핍, 갑상선 기능 이상, 목과 어깨 근육 긴장입니다. 셋째, 병원 가실 때는 혈액순환 말고 신경이나 다른 원인도 확인해 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넷째, 당뇨약 드시는 분은 비타민 B12를 반드시 따로 챙겨 드세요. 다섯째, 갑자기 한쪽만 저리면서 힘 빠지고 말이 어눌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혈액순환에만 매달리기보다 내 증상이 어떤 유형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 완화에 도움되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